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로 1980년대 군림했던 나라지요. 바로 일본입니다. 그 후로 한국과 미국, 타이완의 자리를 내주고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반도체 산업 회생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고 합니다. 박원기 특파원이 전합니다. 시내를 오가는 100년 역사의 노면 전차. 귀여운 곰 캐릭터 쿠마몬이 어디서나 방문객을 맞는 일본 남부 큐슈 지방의 쿠마모토입니다. 시내에서 차로 약 30분 떨어진 이 드넓은 공사장엔 대형 크레인 10여 대가 서 있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위탁 생산업체인 타이완의 TSMC가 일본 기업 소니, 덴소와 합작한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입니다. 저곳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농작물을 심었던 밭이었지만 내후년이면 도쿄 돔구장 4-5개 넓이의 거대한 반도체 공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총 사업비 1조 2천억엔 중에 일본 정부가 약 40%를 댑니다. 2024년 공장이 가동되면 자동차, 전자제품의 광범위하게 쓰이는 22나노미터급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産業の要になる部品を持つということが企業にとっては非常に存続あるいは今後の発展に必要になります。 코로나 사태와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던 주변 상권도 모처럼 활기가 돕니다. 지원이 여기에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바라키, 히로시마 등에 있는 미국 타이완 업체 시설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만 해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한 건 일본의 대형 전자업체들이었습니다.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NEC, 도시바, 히타치 등 일본 기업이 6개나 들어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약 600億個。これは全世界の生産量の半分を超える量である。 일본의 파산 공세에 미국이 꺼낸 카드는 미일 반도체 협정이었습니다. 명분은 덤핑 방지였지만 일본 반도체는 미국의 가격과 물량을 통제당하며 경쟁력을 크게 잃어갔습니다. 이후 NEC와 히타치의 합작품인 엘피다 메모리는 파산했고 도시바와 파나소닉의 반도체 사업 부문도 줄줄이 매각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부침을 겪으면서도 일본 정부는 최근 국내 반도체 산업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혼란, 중국, 타이완 문제 등으로 반도체를 더 이상 타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 겁니다. 経済安全保障の要でもある半導体は今後特に力を入れていく分野です。この分野に官民の投資を集めていきます。 토요타, 소니 등 일본 8개 주요 기업들도 똘똘 뭉쳐 차세대 반도체 개발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자동차, 전자, 금융을 망라한 주요 기업들이 출자해 만든 이 회사 이름은 라피더스, 라틴어로 빠르다는 뜻입니다. 日本はずっとこの分野かなり遅れてしまったんですね。全世界に貢献できるそういうことをやっていく最後のチャンスだと。 더 미세한 공정이 요구되는 2나노 반도체를 2027년부터 생산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미국 IBM사가 이 연구 개발을 돕기로 했고 일본 정부도 700억엔 약 6,600억 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지역 경제 부양과 경제 안보 측면에선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반도체 산업의 부흥으로 직결될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술력이나 투자 규모 면에서 선두 그룹과의 격차가 여전히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投資というのは長いこと続けないと意味がないので国の支援に頼るというのもダメなんでやはり産業界が自らいろんな必要な資金調達を 늘어가는 공장과 연구 시설을 채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半導体産業が熊本で拡大していく中でもやはり人材がいないとですね工場も回らなかったり研究も回りませんから 과거 반도체 갈등 관계였던 미국의 도움 없인 첨단 반도체 양산이라는 목표 달성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技術的に10年ぐらい遅れている状態なので、その10年のギャップを埋めるというところで日米の協力っていうのが非常に
重要なポイントになるだろう。 국가 역량을 총결집해 반도체 국산화를 실현하겠다는 일본. 이미 늦었다. 아직 해볼 만하다. 극단의 평가 사이에서 제조업 강국으로서 과연 얼마나 뒷심을 발휘할 수 있을지 우리로서도 그저 뒷짐지고 바라볼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마모토에서 박원기입니다. 아, 진짜 1980년대에는 뭐 도시바, 미쓰비시, 일본 기업들이 세계를 석권했었는데 말이죠. 네, 특히 뭐 낮은 가격을 앞세워서 미국 시장을 공략을 했었고요. 당시에 이제 일본이 미국한테 상당한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왔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미국 측에서 덤핑 판매 조사를 빌미로 해서 반도체 협정을 맺고 또 네. 보복 관세, 미국 내 수출 규제 등을 하면서 이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그때부터 사실은 세력을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랬던 것이네요. 그런데 일본이 다시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뒤늦게 과연 가능할까 싶기도 해요. 네, 시장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좀 있는데요. 일례로 지금 일본이 미국의 IBM하고 손잡고 2027년까지 2나노 양산을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나노가 좀 낮을수록 더 첨단 기술인데 그렇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해 6월 같은 경우에 3나노 반도체를 성공했거든요. 자, 일본은 근데 현재 반도체 업계의 15년 전 기술인 40나노 기술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좀 쉽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네. 일본은 반도체에서 꼭 필요한 이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고 또 일본하고 손잡은 미국의 기업들이 정말 설계부터 제조까지 전부 다 엄청난 기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 뒤에 일본이 어떤 결과를 낼지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들으니까 좀 묘한 것이 일본 입장에서는 한때 자신들의 반도체 산업을 가로막았었던 미국과 지금 다시 손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기술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사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훨씬 더 집요하게 중국을 때리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당장 지난 16일이었죠. 중국의 36개 업체를 수출 규제 대상 명단에 또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네. 그중에 21개 기업이 반도체 AI 관련 업체예요.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에 합의를 했다라면서 곧 관련 조치를 발표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에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일본도 함께 참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입지가 좁아지진 않을까 또 우려도 되는데요. 우리는 근데 미중 사이에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하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으로 가니까 우리는 일본처럼 미국 주도의 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네. 현재 반도체의 전체적인 공급망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첨단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이 반도체 산업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매우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